네. 자, 그러면 3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시효과 상황 왜 이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잘 가더니. 하고 계십니다. 잘 가더니 우리 오프닝 벨까지는 1% 상승이다가 지금 코스피는 아까는 또 음전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0.25% 플러스, 코스닥은 0.11% 마이너스. 역시나 이제 1시 정도 지나고 나면서 2시, 2시 사이에 조금 이제 쭉 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랑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한 5천억 가까이 사거든요. 네. 근데 뭐 산대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내일이 휴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목요일 날 또 FOMC 있잖아요. 네. 일단 잠깐 일단 차익 팔아? 실현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오자 이런 거 아닐까요? 왜 놀다가 저 오후에 팔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는 거.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 기관이 또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이네요. 1, 2등이 똑같네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 1, 2위가 삼성전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와우. 셀트리온.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 좀 지금까지의 시황을 한번 들어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뭐 투심은 약간 해롱해롱. 왜냐면 중간에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하이닉스가 일단은 좀 빠진 게 영향이 좀 있었어요. 하두?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죠. 이게 한번 1차적으로 조금 부담 요인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오프닝 배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있었는데 예상치 하회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의 또 빌미를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새로운 쪽으로 샥 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쪽에 대한 수급 꽤 들어왔거든요. 뭐 아까 셀트리온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중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도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다른 데서 차익도 나올 거고, 오늘 방산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안에는 안 넣어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닝이 미스가 났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적용돼야 될 그 요번 수주권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그 2분기 때 반영이 될 거거든요. 이미 증권사에서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산이라든지 이런 일부 기업들이 또 빠진 것도 아마 일부 영향이 있을 거다. 근데 그거는 이게 뒤로 이렇게 이연된 거예요. 원래 네. 반영돼야 될 게 지금 조금 뒤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뭐야 팍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뒤로 밀린 것 치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 8%까지 낙폭을 왜냐면 키우고 있어요. 그냥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이거 뭐야 완전 쇼크인가? 거기에다가 뭐 인건비라든지 일회성 비용이 조금 그 겹쳤어요. 이게 우연히 조금 희한하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예상한 거보다는 반영될 거 안 반영되고 일회성 비용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뭐야 쇼크인가? 약간 요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일부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고 하니까 뭐지? 그럼 이 실적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던 산업군에서 이렇게 뭔가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겠네? 약간 요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일부 차익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이 있는 산업군들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좀 올라가다가 이제 뿅뿅뿅 하고 이제 다시 쭉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휴일을 앞두고 또 4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네. 조금 뭐 지지부진한 시장, 좀 맥 빠지는 시장,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환율이 다시 올라서 1381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요번에 좀 떨어졌었던 거는 N이 다시 조금 내려오는 구두기 관련된 부분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오늘 지나면 수요일날 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FOMC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직격탄으로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일부 이제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발언했었던 부분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 1,400원을 넘기려면은 정말 뭔가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면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압박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이슈는 뭐 그런 건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건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어떠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1,400원 이상에서 오랜 기간 유지하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담은 그런 특별한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그렇게까지 뭔가 의사결정을 팍 할 정도의 압박감은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네, 그럼요. 환율은 괜찮네. 그럼요. 라고 환율 하시네요. 완전 상관없어요. 그런가? 1,400원까지 뭐 다 버텼는데 뭐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한강에 그때 제가 1,400원 가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 아무도 안 갈 거라고 하셨는데 갔다 왔잖아. 갔었잖아요. 응. 아무리 그 전에. 뭐 큰일 났어요? 큰일 안 났잖아. 알겠어요. 큰일 말 안 났지. 할게요. 네. 오히려 지금 2,700 근처까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2,710 갔다 왔나요? 2,710 터치하고 빠진 것 같던데. 어제 그 근처 오늘? 갔다가 빠졌지. 네. 2,694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오히려 좋아요. 너무 오히려? 휴일 앞두고 오버하면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날 또 FOMC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 그때 또 한꺼번에 또 맞을 수가 있으니까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차분하게 얌전하게 아. 나이스하게 네. 젠틀하게 네. 이렇게 젠틀하기까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않게 5월을 맞이하는 게 아, 그쵸. 저는 5월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큽니다. 네. 가정의 달이잖아요. 맨날 팔라고 하면서 뭐가 큽니까? 뭐가요? 뭐가 무슨- 기대는 항상 할 수 있잖아요. 기대는 할 수 있다. 가정의 달이니까. 네. 우리 또 지출도 많으니까. 맞아,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은데 과연 시장이 선물을 줄지. 선물, 네. 선물 옵션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 종료가 됐고요. 땡땡땡은 제가 먼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채팅 없죠? 네, 내가 먼저 했습니다. 곤종근님, 탈감님, 땡땡땡 해주셨고요. 윤성빈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윤성빈님 안 들어오셨네. 놀러 가셨나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구름샘님도 땡땡땡 말씀해주셔서 그러면 하창 본부장님한테 지수 전반적으로 아까 저 선물 옵션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지금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91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등락률은 플러스 0.16, 17까지 됐네요. 하고 거래대금은 11조, 나왔고요.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8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약보권 마이너스 0.09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합해서 18조니까 뭐 크게 최근의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장 초반에서 장중까지 한 5천억, 6천억까지 갔었던 선물이 3천까지 빠졌다가 다시 장 막판에 4,40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선물의 변동성이 좀 일부 나타나는 것들은 있었지. 어쨌든 오늘 수급은 외국인 선물이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에서 3,600억, 기관이 1,500억 들어왔고요. 사실 선물 대비했을 때는 기관의 수급이 좀 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정한 라인에서는 좀 차익을 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이따가 가셔가지고 HTS 키신 다음에 기간이 어딜 많이 팔았나 요건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월말이기도 하니까 이런 좀 포지션 정리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는 뭐 큰 차이 없이 한 200억 정도 줄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티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생각보다 좀 재미없었고요. 뭐 원달러 환율 막판에 조금 더 올라서 1382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유가는 오히려 빠졌죠. 82달러 배럴당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금도 아직까지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니 나스닥 S&P 지금 약간 약보합권이니까 오늘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개별 종목으로 요 종목 진짜 가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으로 치면은 거의 반반. 반반. 거래소에서는 440개 대 410개, 코스닥에서는 820개 대 한 700개 요 정도. 네.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5월은 또 5월의 전략이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방송 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게 개별 종목으로 픽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섹터로 퉁쳐서 ETF 전략이 좀 나은가 이 얘기 했었는데 네. 맞습니까? 하창원 본부장님 동의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모든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산업을 일단 잘 골라 놓으면, 그러니까 산업으로 움직이는 거는 기간이 조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도 산업이 계속 상승하면 그 안에서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변동수가 계속 생기니까. 근데 그 변동성이 상방의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종목을 하나를 딱 정해서 들어가면은 그 종목이 좀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산업에서 이게 대장인 줄 알았는데 다른 쪽에 가버리면은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만 이제 그쪽이 빠지고 내가 있던 쪽이 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핑퐁이 잘 안 맞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관련된 ETF 중에서 좀 시총이 큰 걸로 반절 편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절을 좀 대장주 가장 핵심인 종목에만 탁 들어가서 일단은 눈치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반은 ETF 사고 절반은 이제 종목을 사자. 네, 종목을 이끄는 대장주가 그래도 그나마 낫다. 그래서 네. 제가 대장주. 요번에 지수가 눌렸을 때 그 개별적으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지수 ETF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 막 지수가 변동이 나왔고 개별 주식 들어갔을 때 10%를 수익을 못 볼 수도 있지만 지수를 들어갔을 때는 10%까지 한 2, 3%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ETF를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리스크도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은 쫓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포모도 느끼지 않고, 그래서 그런 선택도 가끔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훈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개별 종목으로 픽해가지고 실적 내기가 뭐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자기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성향. 예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ETF를 하는 게 낫다. 맞아, 국내, 말씀해 주셨어요. 해외를 국외, 국외, 미국도 브라질, 있으니까. 인도, 브라질은 아니었고 인도. ETF는 인도도 좀 그 미국하고 미국, 한국, 아주 용기 있으면 중국 정도죠. 인도는요? 인도는 ETF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냥 시장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덜 먹을 때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덜 빠져요. 여러 종목이 합쳐 있으니까 한 종목 먹고 10% 빠진다고 이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두 종목이 슈퍼 마이크로 그 스마컴제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다. 뭐 그거 사는 게 낫지. 그냥 엉뚱하게 그거 한 10% 있는 거 사왔자 찔끔 올라봤자 2%도 안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또 올라갈 때는 아이 걔네 ETF 샀네 또 그런다고. 장이 안 좋을 그러니까? 때는 ETF 사고 좋을 그러니까 때는 이제 개별 종목. 이게 장의 방향성이 뭐냐 하고 자기가 이게 잘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동의하죠. 왜냐면 대표주를 사거나 아니면 ETF는 보통 10개, 20개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풀 5개 사거나. 근데 뭐하든 간에 심플하게 생각하기 싫으면은 네. 생각하기 싫은 게 너 시간 어떻게 바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심플하게 인덱스 펀드 사듯이 인덱스 시장 살 거냐, 어느 섹터를 살 거냐, 마스켓 살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류가 적어질수록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네. 이렇게 많이 분포할수록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그거 알고 하시면 되죠. 성향에 따라서 성향에 장의 따라. 방향성에 따라서 네. 여기 잘 들어오신 섞어서. 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ETF를 그 뭐 레버리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은 그렇게 레버리지 안 근데 하면 되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는 ETF 하신다는 분이 꽤 있네요. 뭐 근데 이제 ETF가 우리나라 ETF는요 거래가 안 되거나 그 기본적인 그 규모가 너무 작아갖고 그 자체가 리스크인 것도 있어. 거래량이 어떤 작아서. 섹터는 아, 어떤 섹터는 인기 없는 ETF.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건 안 그런데 조금 이상한 섹터 들어가면 아마 별거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호가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네. 저 잠깐 요거만 좀, 짧게만 얘기해볼게요. 그 제가 아침에 지수 ETF를 이제 좀 눌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아까 그 시점에서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은 일단 지수가 이 5월 2일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또 이제 FOMC 관련된 이슈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애초에 밑바닥에서 좀 눌렸을 때 요때 말씀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요때 이제 매수했을 때 저는 한 요 정도 라인까지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의 기회를 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정리를 요 부분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현금을 요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은 현금을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일에 FOMC라든지 뭐
뭐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현금을 활용해서 다른 걸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ETF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더 상방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냥 지수를 사놓고 계셔도 되죠. 근데 그 상단에 있을 때 우리나라 ETF를 레버리지를 사시면 세금 때문에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수 투자는 짧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 ETF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장주를 잘 고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거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업 ETF에다가 대장주를 좀 같이 엮음. 어차피 그 ETF에는 그 대장주의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가보자라는 부분에서 수익은 조금 죽적지만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 지수 ETF에 대해서 뭐 지금 해라 마라 요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침에 저희가 뭐 이야기했던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보노님이 또 네.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엔조님께서 5월 주린이 날은 없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좋다. 나라에서 너무 좋은데요? 5월 뭐 며칠 주린이의 날 이래서 그날은 뭐 증권거래세 면제 그리고 너무 뭐, 좋다. 뭐 유동성 공급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은 살짝 이렇게 띄워주고 무조건 증권거래세 올려줘. 수수료 이런 거 이제 빼주고 그럼 거래도 활발해지고 또 뭐 왔다 갔다 거래가 활발해지나? 거래 활발해지죠. 그래도 날이라도 거래세가 지정하고 하는데 없는, 그리고 그날은 이제 그 증권 연장에서 주식시장 연장에서 한 뭐 8시까지 9시까지 24시간. 24시간 한번 풀고 돌리고 예. 얼마나 회전시키려고 24시간이나 좋은 취지였는데 사진으로 만드네. 거래소만 좋은 얘기야. 거래소만. 거래소만 하시려고. 왜 우리가 저기 증권에서 주식시장이 점심시간이 없이 돌아가는지 알아요? 처음부터 점심시간이 없지는 않았어요. 원래 이제 있었어요? 원래 점심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구한말에 구한말? 아닌가? 네. 20년 전에 있었어요. 네, 20년 전에. 근데 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거래세 먹으려고 한 거지. 그럼 거래세를 그날은 폐지해 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점심시간 1시간이 아까워서 점심시간에 폐지했다니까. 점심시간은 문을 닫았어요. 예전에는 클로징 맞아요. 딱 어전장 끝 오후상 시작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걸 다 풀어줬다고. 그리고 원래는 3시 반이 아니었다고 또 이게 다 원하면 아마 6시까지 할지도 몰랐다. 3시에서 늘었잖아요. 3시 반. 이것도 한 6시까지 하고. LMSA님이 네. 방송이나 합시다 쓸데없는 얘기만. 형 오늘 이렇게 네. 좀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요. 재미없고 네. 이따가 또 하락색도 가면 또 곡소리 난단 말이야. 맞아요. 또 방산 왜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을 좀 끌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보노님 준비한 시황. 네. 방산을 제가 안 넣어왔는데. 그래서 안 넣었어요? 중요한데 오늘. 큰일 났다 이제. 항상 근데 ETC에 넣어놨어요. ETC에 넣어놨는데 네. 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네. ETC 뭐가 ETC 안에 이렇게. ETC. 이게 등등등의 그냥 하나일 뿐이다. 왜냐면 하락 섹터를 너무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은 더 많이, 하락은 좀 적게 이렇게.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상승 산업군들 보시면요. 네.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 그다음에 화장품. 오늘 이거 두 개가 뭐 거의 핵심이죠. 화장품. 자율주행, 화장품, 반도체. 와. 네. 자율주행이 근데 반도체 이게 올랐어요? 반도체는 모르겠는데요. 반도체 반도체 오른 거 아니야? 소비장 엄청 아이, 떨어졌어. 그래도 삼전이 삼성전자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무슨- 반도체가 올랐다고 얘기하면 좀 섭할 것 같은데. 에이. 아이 많이 그래도 빠졌고. 삼전이 지금 삼전이 지수를 그래도 받쳐주는데. 오늘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좀 그러니까. 그냥 껴줘요. 그래 봤자 실적도 너무 좋고. 그래 봤자 77,500원이다. 하이닉스 심지어 떨어졌어요. 그쵸? 그래도 파도 이슈 파도 이슈. 치고는 그래도 요 파도 이슈 정도면.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마음을 위안 삼아서 하도 20대 사실상 오른 셈 치자 이럴 자, 거면 왜 시황해? 저도 한번 편 들어드립니다. 하도 이슈 때문에 하이닉스 빠졌을까요? 아니, 그게 빌미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네. 기분 이상하니까. 네. 근데 아닐 수 있어요. 오.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오른 건 아니에요. 오늘 반도체가 오른 건 아니다. 상승 라이팅 당할 뻔했어. 보노님한테.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올랐으면 마이너스로 분명히 갔지. 그건 맞잖아요. 그럼 제가 애매하죠. 투표를 한번 붙여볼게요. 오늘 투표하면 기분 좋아? 떨어졌구나. 오늘 반도체가 좋았다. 안 아니 좋았다. 영수에다 만났으니까 기분 좋은 거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영사들이 얘기 안 했어 왜? 다들 저희 보고 싸워라. 그래, 싸움 싸워. 구경이 싸워서 재밌죠? 제일 뭐 재밌다. 올라가면 몇 번 싸우지 뭐. 내가 그 하이브 보고 깨달았어. 아 싸움 구경이 역시 제일 재밌구나. 오늘 싸우면 저희 10,000명 되나요? 오케이. 싸워볼까? 오케이. 반도체는 그렇고 일단은 네. 화장품이 좋았던 건 확실하고 네, 자율주행이랑 화장품. 자율주행하고 화장품은 좋았어요. 아, 이거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았다? 네, 왜냐면 뭐 외공위기가 수급도 삼성이 제일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이제 뿌리를 막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사실 뭐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은 전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도가 팍 생기니까 수급이 확실히 쏠리는 것 같고요. 뭐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대장 역할을 해준 거는 뭐 화장품이다. 왜냐면 오늘 클리오 같은 경우도 엄청 네. 올랐고 뭐 포니모리, 마녀공장,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뭐 이런 쪽은 특히나 수급까지 외공위기가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언급하셨던 삐아가 상한가를 갔어요. 네, 오늘 상한가 갔어요. 삐야. 그래서 이것도 저가 색조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늘 좀 강력하게 수급이 붙었고 삐약. 비철금속 일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미용의료기기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APR 관련된 수급의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런 로열티 관련돼서 소송권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좀 배제하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또 합기 좀 일부 움직이다가 이쪽은 이제 기간이 많이 매도가 나오니까 상방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거기 안에서의 이런 차익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셀트리온이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서 바이오 쪽이 일부 좋았던 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HLB가 코스닥 시가총액 2위잖아요 지금 그래서 와. 그런 순위도 일부 바뀌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중에서 반도체 빼고 5월 달에 계속 등장할 수 있는 섹터는 어느 섹터입니까? 등장? 네. 상승? 계속 우리의 이 시황에 저 빨간 불에 계속 상승 등장할 수 섹터에. 있는 섹터.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자꾸 다 변압기 빼고. 변압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꽤 많이 올랐는데. 화장품도 저희가 이거야, 계속 타이어. 상승 섹터에서 오랫동안 봐왔는데 타이어도 이슈가 될 수 있고. 타이어 실적 나왔죠? 그러나? 네, 한국타이어인가 금호타이어 실적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구안신 때문에 정책으로 계속 가는 건데 그쵸. 이구안신.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아닌 것 같은데. 냅둬요. 걔네는 혼자서 지네들이 돌아다니니까 자율주행이라면. 자율주행 맞아요. 혼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도 올라갔다 알아서. 내려갔다. 알아서 자율로 자율주행하고. 주행하니까 냅두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다 이렇게 뭐 뉴스가 나왔나요? 사면서 그러니까 무슨 셀트리온? 뉴스가 있었나요? 갑자기 이맘때가? 오른 거 아닌가요?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맞아 올랐다고 해도 지금 한 2%? 2.89%? 그 보험 등재 관련돼서 예전에 나왔던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정도? 그러니까 뭐 뭔가 새로운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고 어저께 음. 진펜트라스 미국 3대 처방 어쩌고 어저께 나온 뉴스가. 네, 있고. 그 이슈가 조금은 연속성 있게 좀 작용을 한 것이 자리는 아닌가. 좋네. 여름 이전에 한번 간다 그러니까 지금 잘 잡은 것 같아. 대형주에서는. 삼성증권 셀트리온 리포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나왔어요? 요거는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어유 제법 올렸네요. 그래도. 10월 달에 발행했다가 6개월 만에 지금 아 이거 어저께 나온 거야. 어저께 나온 거죠? 네, 오늘 게 아니죠? 아니야 어저께. 네, 20일에서 25. 그냥 별 별 없는 것 얘기는 같은데? 없는데 네네네. 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좀 들어왔다는 거. 네. 본호님 그래서 변압기하고 반도체 저거 빼고는 저쪽에서 연속성 있는 거? 5월에 볼수 일단은 있는. 초반까지는 화장품 화장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전 오히려 그 좀 이런 관세 관련된 무역 전쟁 관련된 쪽으로 본다면 이제 금속 쪽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철강,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는 저런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락 섹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리고 오히려 여기 없는 우주항공이 저는 5월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주항공? 네. 그 저기 항공청 그 이렇게 시- 네, 개청하면서. 항공청 개청이랑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은근히 그런 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근데 최근에 막 세트레가이 막 급등하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를 다 말아 올렸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뭐 이런 기대감은 있는 것이 아닌가. 우주항공 기대감 가져보자 5월달. 네. 오케이 하락 섹터 가볼까요? 하락 섹터는 이제 금융주 조금 쉬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뭐 큰 부분에서의 이런 거는 조선이랑 방산 좀 쉬었는데 방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의 이슈가 좀 있었죠.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맞지 않았던 부분들, 일회성 비용과 이제 폴란드 수주 부분에서의 일부 부분들이 이제 좀 이연돼서 반영이 될 거라는 거, 그런 것들에서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 쪽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해운주 아침에 뉴스로 소개해드릴 때는 분명 SCFI 지수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차익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업황이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가지려는 걸 보려면 이런 지수, 운임 지수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상승하는 것들을 좀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게임주 조금 오른 듯 했더니만 다시 하락 나왔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약간 인질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좀 빠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거 차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실적은 실적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9% 정도 빠지면서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몇 개월 동안 YTD로만 봤을 때도 12만 원에서 22만 원, 26만 원까지 쭉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으로도 21선, 5일선, 그리고 11선 다 이탈해서 61선 근처, 19만 원 근처까지 지금 조금 남은 상황인데 방산이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 그 주가의 여태까지 오른 거의 위치와 그리고 그동안의 모멘텀, 뭐 앞으로 나올 뉴스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의 상황인 건지. 실적 분석을 봐야지.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게 핵심이라면은 딱 정확히 2시부터 1시 반부터 확 빠진 거잖아요. 버티다가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아까 저기 뭐 자율주행 얘기했지만 현대 오토웨버도 아침에 열심히 달렸다가 맞아요. 2시에 실적이 미스되면서 마이너스 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미스되면 불안할 때는 일단 많이 먹었으면은 이 실은 하겠죠. 사람들이. 한번 끊었다 가겠다, 그게 이런 내일 생각이. 이어질지는 오늘 분석 봐야 돼. 물론 막판에 좀 던진 사람이 있긴 하네. 네. 물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보노님은요? 방산? 네, 뭐 일단은 증권가에서 분석 내용들이 이미 나와서 아마 좀 다 확인을 하셨을 나왔어요? 텐데,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증권가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이벤트가 이미 이렇게 공개됐고, 이게 왜 안 나왔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상향 하던 종목군들이 이탈하지 않던 이평선을 깼을 때는 약간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수익 실현 일부 좀 비중 조절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방산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수출 다변화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수주액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거는 너무 좋은 스토리지만 단기적으로 또 뭔가 시장의 이슈를 확 끌만한 그런 방산적인 수주 이슈나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있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모멘텀들이 다 붙어가지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이슈가 좀 없으면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저는 읽었습니다. 읽었나요? 읽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느낌인 거죠? 갑자기 마지막에 좀 빠져가지고. 현대 오토웨버요? 현대 오토웨버 근데 아까 제가 확인을 못했나? 미스됐다니까? 미스됐어요? 그러니까 부족했다고. 그래요? 하였다고. YOY로 미스됐어요. 봤을 때는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상보다 많이 하였어요. 한 20몇 프로 이상. 예상보다? 근데 얘네는 1분기 실적 얘네가 아예 섞여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게 나와요. 그걸 몰랐다면 모르신 분들의 이슈지. 애널리스트가 틀렸다든지. 영업이익 애당초 그게 무슨 저기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날아갈 주식은 아니에요. 좋은 회사인데 네네. 그러니까 실적도 체크하면 천천히 가야 되는데 최근에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아주 세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만약에 미스다네. 물론 오늘 오후에 저녁 때 열심히 분석해서 내일 나올 때는 네네. 얘기 나올 테니까 내일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래서 빠진 주만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까지 봤고요. 네. 자, 그다음 특징주 가볼까요? 네.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뭐 이따가 잘 설명을 해주시겠죠. 반도체 사업 5분기 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뭐 컨코어 내용들도 다 나왔으니까 분석 내용들도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따가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 52주 신고가 그 다음에 하이브 어도 주총 허가 신청 신문기일 속에 이제 좀 이런 얘기 계속 지속될 거니까 엔터주는 약간의 좀 투심에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나 구리나 뭐 이런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급등 났죠. 뭐 삼화전기나 이런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뭐 근데 베트남 관련된 종목군들 크게 안 움직였어요. 뭐 성안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가야 되거든요. 그쪽이 비중 높은 종목군들이라서 어쨌든 그런 쪽이 좀 덜 움직인 부분에서는 약간 지금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더존비주온 요거 신한투자증권 2대 주주 이거 계속 같은 뉴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실적 안 좋아졌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방 압력 좀 있었고 요거 하이닉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 뉴스들이 좀 오늘 좀 굵직한 기업들의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이랑 섹터들이 진짜 다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다. 역시나 이제 휴일을 앞둔 하루였다는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기는 하네요. 뉴스로 갈까요? 네. 중국 PMI 요거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제 PMI 지수가 나왔는데 두 개가 나왔죠. 두 개 나왔는데 그냥 하나만 들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 4월 PMI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 대비 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연초부터 강하게 좋아지던 지표들 그리고 지수가 상방에 나오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확장 국면이긴 하죠. PMI가 50 네. 이상이니까. 하지만 그 전망치 대비했을 때 좀 줄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매 판매 증가폭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이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조금 눌리면서 어느 정도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조금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고 있는 쪽이 중국 소비 쪽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노동절이나 이런 데까지는 화장품의 시세가 일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 끝나면서 약간 또 세런 뉴스로 작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시나리오, 의사결정 이런 생각은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저도 좀 봤는데 조금 컴플리트한 게 있어요. 제가 한 거 한번 좀 보여줄래요? 네. 페이지 7페이지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해야 돼. 수치가. 여러분 몰라. 삼성전자 수치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네네. 보고 해야지. 예. 볼까요? 크게 할게요. F5 하면 되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다.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숫자거든요. 네.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국가통계국에서 했던 제조업 PMI 지수가 50.8 전월, 50.7 예상 대비했을 때 50.4가 나와서 하향한 거 맞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고 비제조업, 서비스도 역시 빠졌어요. 52.2 대비 51.2. 네네. 근데 요거 있잖아요. 차이신. 네, 이거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기사가 지금 요게 먼저 나왔고요. 국가통계국이 좀 있다가 이게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이걸 반응을 한 거지. 근데 이거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가 달라요? 네, 이거는 한 3,000개 넘는 제조업. 국가 국영기업 중심 큰 기업들 이것 중심으로 한 거고 이거는 600몇 개가 가는데 이건 약간 작은 기업들, 민간 기업들에 해가지고 연안에 수출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와닿는 기업들은 이쪽이 더 많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신이 더 맞다. 그럼 현실 국가의 그 방향, GDP를 볼 때는 이게 더 코릴레이션이 높다라고 해서 이게 좀 다르거든요. 둘 다 PMI는 퍼처스 매니저한테 물어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거는 50 이상이니까 크게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상보다 0.3 좋았고 0.3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약간은 유보예요. 그러니까 파지티브하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이걸 네거티브하다고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제 뭐 맞았죠? 중국이 좀 빠지긴 했지요. 네.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빠졌어요. 그거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디테일하게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소스랗게 들어갈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가 이 정도 움직이지 않는데 확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모르겠습니다. 내피셜인지 아니면 기대인지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말씀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이 뭡니까? 확장 국면이라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또 판단을 하나로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것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된다. 일단은 지켜보자. 장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느낌. 뭐 얘기하다 이거지? 중국 PMI 뉴스. PMI 뉴스가 지수.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케이. PMI 지수 두 가지 나눠서 또 볼. 중국 모멘텀 5월에 좀 계속 될까요? 시클리컬.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다. 근데 이것도 참 모르겠어요. 모멘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데 체감적으로 그러려니 하지만 결국 탈중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의존도 높였고 우리가 중국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그만큼 많이 영향을 받는 것도 지금은 조금 지난 것 같고 그런데 중국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인 펀더의 플러스로 볼 수 있나? 요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확장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장 국면은 일단은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인데 그 이제 굵직한 쪽에서의 이런 기대보다 좀 덜 됐으니 그런 상승하는 흐름들에 대한 수치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 그런 기대감이 강하니까 당연히 이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의 약간 좀 강함? 연속성? 이런 것들에서의 좀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중국에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또 뉴스가 나오는지 최근에 계속 힘을 내주고 있잖아요. 뭐 지준율 인하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른 또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이 중국 쪽으로 많이 사고는 있거든요. 그런 수급적인 흐름으로 더 이해를 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런 PMI 굵직한 흐름에서의 큰 기류가 약간은 예상치보다는 잘 안 나왔지만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롱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테슬라 뉴스입니다. 네. 진격의 FSD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한국에서도 FSD 도입 준비에 착수를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중국에서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거 우리나라까지? 우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모비스가 4단계 이제 송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임상을 하고 시범. 있고 시험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요런 거를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그럼 테슬라가 과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만 할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치면 5월 내내 지겹도록 자율주행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중국에서 그 홈페이지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조만간 출시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원래는 향후 출시에서 조만간 출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중국 쪽에서는 빨라진다라는 인식이 들었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요번에 138에서 198까지 올랐잖아요. 주가가 네. 수직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게 다른 지역들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과정으로 본다면 자율주행 테마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대신에 변동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 2차 전지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일부 생각이 저도 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차피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테슬라의 FSD를 쓰려면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그 소비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차 안 사고 FSD 나도 해볼까? 약간 요런. 근데 나중에 테슬라가 내연기관 차들한테 네. 자율주행만 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도 이제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안 판다고? 그러니까 전기차로만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럴까요? 만약에 내연기관까지 하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향후 부분 모르겠지만 내연기관 다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수량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어마어마하네. 그러면은
어이구 뭐 테슬라 엄청나게 가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뭐 테슬라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근데 전기차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채팅창에 잭 리님께서 네. 자율주행 그 전략 뭐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디 회사인지는 뭐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이분한테 여쭤보시고 답변이 오는 퀄리티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채팅창에 하겠습니다. 한번 모셨습니다. 네. 자율주행 돼요, 형? 네, 자율주행 되는지 한번 써주세요. 자율주행은 허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허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가장 크게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FSD 그러니까 5월달에도 결국은 이런 기대감, 모멘텀, 뭐 센티 이런 걸로 또 계속 5월에도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들썩들썩 위아래 크니까 잘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제 미중 갈등에 따라서 관세, 뭐 히토류 이런 산업군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히토류 쪽이 부각이 되는 것도 LS 에코에너지 계속 가고 있잖아요. 물론 네. 구리도 있고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리포트발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 좀 들어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늘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쪽 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이 이게 무역법 301조 관련된 부분으로 압박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똑같이 301조에서 눈엔 눈, 이에는 이 이거 지금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철강 알루미늄 쪽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갈등이 확대가 되는 것도 지금 유럽까지 지금 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콧방귀를 낄 수 있는 산업군들에서 뭔가 변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조금씩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 이미 뭐 계속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들고 왔고요. 네. 마지막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요거는 뭐 이따가 잘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네. 네. 6조 6천억, 반도체는 1조 9천억. 굉장히 5분기 만에 흑자 전환 성공했고 굉장히 좋았다. 네. 스마트폰이 잘 팔린 거죠? 뭐 스마트폰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HBM 쪽도 원래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다. 것 정도 생각했던 정도입니다. 생각했던 정도다. 근데 내용은 몇 가지 볼 게 있어서 좀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삼성전자 이따가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10억이 자, 나왔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휴일을 앞두고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오늘 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뭐 여러분도 방송을 지금 한 30분 넘게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맥 빠지고 힘없는 이런 시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면 번호님부터. 네. 오늘 모처럼 글씨가 잘 나왔어요. 오. 네. 딱 직관적으로. 오, 테슬라 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저기 뚫어버렸다 소가. 어떻게 돼 있는겨? 네. 오픈카 소가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죠? 저 오른쪽에?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카메라? 자율주행 차가 너무 맞죠? 작어. 티코가 돼 옛날 티코. 자율주행 맞죠? 아하, 자율주행. 자율주행 티코. 티코. 티코 알아요? 나무를 뽑아서 박아가지고 뽑힌 것 같은데. 그렇지. 나무 걱정 왜 들어왔지? 기괴하다. 친환경. 기괴해, 기괴. 친환경. 아 공기 정화시키려고 나무 갖다 아니, 놓은 큰 거. 흐름만 봐주세요. 친환경이면 나물 뽑지 말아야지. 뽑아서 저렇게 들고 다니는 게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기괴하네. 알겠습니다. 화분했는지도 모르지. 테슬라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샤오미 아닙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 뭐를 가져오셨을까요? 글쎄요. 뽑아볼게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저기 여야 그 저기 영수회담 한 거 네. 그거 얘기할 거 아니면 그림은 제끼고요. 이거 그림 관련된 그거 뭐 임플리케이션이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럼 영수회담 대한민국 조용해서 영수회담 가시죠. 그래서 그림은 안 하려고. 그림을. 그게 그림이 잘 되면은 영수회담하고 영수회담 관련된 거를 그럼 하려고. 그림만 잠깐 볼까요? 저희가 알아서 해석할 예. 테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띄워주시면. 영수회담? 이게 오. 영수회담이랑 상관이 있나요? 흑백 네? 그늘지고 밖은 밝잖아요. 나도 까먹었어. 이거 유명한 사람만 그린 건데 많이 이거 보셨을 민수 거야. 이거 유명한데 저도 엄청 기억이 안 유명하지. 나네. 나도 까먹었어. 하여튼. 그런 거 아닐까? 멀리서 보면은 지금 저기 애기랑 엄마도 걷고 뭐 저기 무슨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은 행복하고 화목해 보여. 근데 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다. 사연이 있다.
이런 거.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평온해 보이지 않아요? 날씨도 좋고. 너무 5월 좋아요, 5월달이면 5월을 맞이했잖아요. 네. 날씨도 좋고 평온하고 각자 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어떤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너무 확대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신인상파 쇠라. 네, 쉐라. 쉐라 맞아. 좀 쉐라가 있는데. 디엔님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 교양 센서가 엄청 그럼요. 높으신 것 다 같아요. 교양 있는 분들이 그래서- 경제 관심 있고 저거 주식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갖고 거죠. 다가 AI한테 물어봐갖고 이러이러한 형태의 그림 좀 찾아줘 해가지고 네. 제가 30분 설치하거든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유명한 거 말고 그럼 한 3번 4번은 설치하면은 이상한 거 그림 갖다 놔. 똑똑해. 근데 이게 AI의 최대 단점입니다. 왜 단점? 만약에 진짜 되도 않는 그림, 뭐 이름 없는 그림 이런 거를 갑자기 동료님한테 던져주고 장황한 이상한 설명을 갖다 붙여. 그럼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 나오잖아. 그러면 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다시 다 찾아봐요. 원본을. 다시 찾아보고. 그리고 해석을 얘네 근데 나는 이삭 해석 볼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할 때 한 1시간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기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거니까 기한 나오는 거지. 지금 그런 경계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하고 따스한 5월달에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뭐 잘했나요? 저기 영수 만나서 박영수인지 김영수인지 물어주면. 아유 그 의미 시청자분들이 찾아주셨죠? 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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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래. 그만 쉬라. 끝내죠. 진짜 여러분. 여러분 없으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내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여기 아니면 제가 어디서 이걸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끝내준대. 그만 쉬라. 쉬라. 영세하고만 쉬라.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네, 오늘 한마디 가봅니다. 네, 제가 지금 정했습니다. 네. One cannot collect all the beautiful shells on the beach라는 게 있습니다. 그 1950년대 아주 베스트 non-fiction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앤 모로 린드버그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네. 어, 행간의 뜻도 얘기해봐요. 해변에서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모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람? 그게 뭐야? 갑자기 영어 실력이 60% 들었어요. 왜요? 해변에 엄청 많은 그 조개가 있잖아요. 그 모든 그 아름다운 걸 다 담고 싶다. 다 담을 수는 없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엄청 많은 좋은 주식들이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내가 다 끌어당길 수는 없거든요. 포커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변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얼마나 다 많겠어. 담을 수는 없다. 욕심내지 말고. 저기 욕심내지 말자. 아니 포커스를 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이분이 누굴까요? 린드버그? 이분 좋죠. 린드버그 1950년대 분. 저기 소설 작가잖아요. 베스트셀러. 이야, 저는 이것도 적어놨는데. 네. 저 적혀있네.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이분은 여자야. 여자죠. 앤 모로 린드버그. 저 린드버그. 계속 모르네. 린드버그 골프 그건데 용품인데. 아니 대서양 뉴욕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로 넌스탑으로 30몇 시간 동안 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횡단한 비행기를 갖고 있는 한 사람 린드버그 있잖아. 린드버그. 찰스 린드버그인가? 라이트 형제 아니에요? 그 사람은 20세기 초기였고 이분은 나중에 1920년인가 30년인가 했던 사람이 이분이 있어요. 중요해요? 이분이 중요한 아니 그분 뭐가 그 있어요? 와이프라고. 와이프라고. 그분 와이프라고. 근데 그 여자분도 이분이 이 작가라잖아요. 이분도 에비에이터. 비행사야. 파일럿. 파일럿. 남편하고 같이 그다음 계속 횡단하고 이렇게 모험했던 사람이야. 이야. 그런데 그렇게 그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는 그런 이런 좋은 말들을 했더라고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린드버그. 네. 린드버그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You cannot collect all the beautiful shells on the beach. 오늘의 한마디. 네. 욕심 부리지 말자. 네. 끝. 담아지지도 않는다. 자,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실적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간단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HBM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HBM. 아까 하이닉스가 파드 때문에 빠진 거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파도 너 하이닉스 팔았다며 장부 가져봐. 이게 거짓말 같은데 하이닉스한테 정부 좀 줘봐. 그래서 하이닉스가 여기 있어요. 이거 한 거 뿐이거든요. 네네. 근데 왜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빠져요? 누가 던지면 빠지겠죠. 누가 던진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던졌으면은 약간 이상한 거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HBM에서 뒤진 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데 HBM3까지는 안 들어갔고 뚜리 3E 네, 3E의 8단을 지금 초기 양산 시작을 빠르면 곧 한다. 그러니까 콜은 된 거야. 엔비디아에. 엔비디아의 콜은 됐고 양산해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콜이 됐다는 뜻은 정확하게 샘플을 넣었는데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양산해. 양산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요거는 뭐 그렇게 이것도 좋은 얘기죠. 근데 왜 발생할 수 있다요? 발생을 하는 게 발생할 수 맞잖아요. 정확히 확정이. 발생 전망 이렇게 했어요. 발생. 발생 전망. 발생 예상이라는데 전망만 전망인지 예상인지 모르겠지만 아이 뭐 지금 5월 6월인데 된 거지. 됐어.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이거 8단 말고 12단 12단을 해야 돼. 샘플을 공급 중인데 이게 아직 콜 안 됐어. 무슨 원형인지 아시겠죠? 콜 진행 중인 것 같아. 많아서 12단 얘기 샘플은 샘플을 공급 중이니까 콜 진행 중이라는 얘기고 요거를 2분기 중에 양산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말티기 어렵죠. 어쨌든 8단은 매출 발생 직전이고 12단은 샘플 콜 중인데 이것도 곧 결정돼서 양산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그럼 뭔 얘기죠? 하이닉스한테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하이닉스가 약간 아까 이거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1번 올라갈 때 네네. 하이닉스가 약간 힘알맹이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러면 이제 꼬꾸라지느냐? 그렇게 단정질 수도 없다. 하이닉스도 12단 샘플을 공급이 아니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내내는 8단 3E의 8단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쓸 거기 때문에 12단 샘플이 삼성이 먼저 갔다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단정질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드디어 경쟁이 제대로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붙으려면은 한 3개월 지나서 HBM3E의 8단 양산했을 때 그 수율 있잖아요. 수율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이 한 3개월 정도 뒤에 나올 거거든요. 빠르면 2개월 뒤에. 네. 7월 달 되면은 삼성전자의 3E하고 하이닉스 3E가 양산이 수율이 어쩌고 저쩌고 나올 겁니다. 참고로 하이닉스에 대한 수율은 보통 60에서 70% 사이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수율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 12단은 양산이 더 중요하다. 12단 양산이 더 중요함 하이닉스가 못하니까 고캐피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아직 12단을 개발 완료해가지고 콜된 게 아니거든요.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뒤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품의 개발과 샘플이 뒤지지 않거나 앞선다 하더라도 실제 양산 수율이 또 제대로 나올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또 때문에 다른 문제죠. 몇 개월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네. 왜 그 저 12단 뭐 8단 여기서 그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짱이라 그랬는데 네. 왜 저 다시 하는 거에 있어서는 12단 그러니까 HBM 원래 부서가 없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하이닉스가 어부지리로 수혜를 좀 입고 네네. 삼성이 이제 쫓아가는 3E부터 쫓아가는 그쵸. 구조잖아요. 네네. 근데 저렇게 좀 느립니까? 저렇게 12단이나 뭐 3E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하는 게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짱 아니에요? 짱이었는데 HBM에서 느렸죠. 근데 여기서는 왜 삼성전자 다시 픽업할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다른 스타일의 아까 여기 있는데 더멀 컴프레션 NCF가 삼성 하이닉스하고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스타일로 가는 것이 12단부터는 삼성이 다시 픽업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는 HBM3의 12단이거나 HBM4 내년에 나오는 게 제대로 되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방식이 계속 경쟁력이 우수할지는 모른다. 이런 아규먼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런 거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체크되는 시기로 접어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월, 5월, 6월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네. 콜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수율이 나와야 되니까 아마 6월, 7월 달 정도 가면은 이게 조금 또 이슈가 될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네. 하이닉스한테는 짜증이 좀 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들어오는 시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 파드는 약간 쓸데없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1% 빠졌다.
그러니까 좀 힘이 없었다. 아. 초반부터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는 질문 있습니다. 네, 하반기 메모리 공급 이거 중요한데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하하하님께서 삼성 거 지금 말씀 주신 콜 되었다는 게 긍정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드디어 AI향 부품들이 치킨 게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결정적인 뉴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치킨 게임의 정의를 모르시는구나. 서로 줄이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치킨 게임은 저기랑 기차에 여기 와서 부딪히면 폭발해서 돼지는 거야. 아, 돼지가 그리고 그 되는구나. 돼지는 건 어쩌냐면은 적자가 여기가 30%고 저기가 여기가 40%고 저기가 15%야. 어차피 적자를 면할 수 없어. 저 새끼 하면 내가 하나 죽어야지. 새끼라뇨.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경쟁자가 저 새끼는 저 새끼가 죽어야지. 그렇죠. 경쟁자니까. 나중에 내가 살아남아. 그래서 치킨 갖고 제가 피하겠잖아. 달리는 거야. 죽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치킨 게임이 있었던 거고. 치킨 게임. 그거 2012년하고 2008년하고 네. 옛날에 2000년에 세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적자는 반도체가 40%, 50%, 80%, 100% 적자를 한 6개월, 9개월 갔을 때 일어나는 게 치킨 게임이에요. 네. 지금 흑자가 30%, 40% 흑자로 되는데 이 HBM은 흑자가 하이닉스는 50%, 60%, 삼성전자가 아마 수율이 20% 되라 하더라도 네. 여기서는 흑자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흑자 얘기가 아니고 경쟁자가 하나 생겨서 1등이 좀 신경 쓰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말뜻은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수율이 어떻게 나오냐. 삼성이 제대로 수율까지 나와서 본격 경쟁하되면은 마진이 40%, 50%, 60% 가게 내년 이맘때 32% 될지도 모르겠지. 25%. 그런데 그렇다고 저기 치킨 게임은 아니고 주가는 만약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리 반영하는 거니까 내년도가 실적이 좋더라도 그걸 미리 걱정하거나 땡겨지면 올 하반 가을 전에 내려갈 수는 있겠죠. 주가 레벨이. 치킨 게임하고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아, 치킨 게임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아까 일반 HBM은 워낙 많이 마진이 좋으니까 내려간다 가정합시다. 일반 디램 어떡하지? HBM 아니고 일반 디램. 일반 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어떻게 돼? 그 얘기를 그 얘기 해야 돼. 삼성이 얘기했어요. 네. 하반기 메모리 수요. 일반 디램. 일반 디램. 네네네. 일반 디램. 일반 서버, 휴대폰 PC. 예? 휴대폰 PC. PC. 네. 그다음에 서버. 휴대폰 중요하지. 휴대폰 중요하죠. 그다음에 서버도 일반 서버 중요하잖아요. 완전 중요하죠. 한마디씩 친절하게 했어요. 지난 분기에 얘기 안 했던 걸 했어요. 오, 근데 삼성전자가 얘기를 한 걸 괜찮으니까 친절하게 잘했어요. 아, 딱딱딱. 오.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너무 양념을 많이 쳐. 얘네. 서버. 서버는 컨벤셔널 옛날 서버 예. 스토리지 수요도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매우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서버 좋다. 10점 왜? 만점에 9점. 예,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 말대로 되면 반도체 주가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AI 업계내, 서버, 일반 서버 다 HBM 증가. 쪽 생산하면서 이게 노스되면서 네. AI 서버 말고 다른 쪽도 일반 서버도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뚜렷하게 나타날 것을 예상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오케이. 이게 장중에 많이 올랐던 거예요. 네. 사실은 하이닉스보다 더 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안 가더라고. 개인이 파였는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서버 오케이. PC는 온 디바이스 AI 모델이 확대되기 때문에 PC도 괜찮다. 이 비중은 작아요. 10%도 안 되니까 서버가 30%고 합하면 40%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모바일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 기다려라. 모바일 안 모바일도 돼. 온 디바이스 쪽으로 이렇게 뭐 온 디바이스 AI 뭐 저기 이렇게 우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번역해 주는 하는 거 그런 휴대폰이 많이 팔리면 거기에 디램은 조금 더 쓰거든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상반기 휴대폰 업체들이 많이 밀어내 가지고 재고가 좀 올라갔대. 아. 휴대폰 시장에서. 그래서 반도체에서 휴대폰이 한 35% 차지하는데 네. 이거는 조금 세트 수요가 성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메모리에도 조금 덜 플러스 될 수 있는데 이 서버 쪽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공급. 근데 수요가 어쨌든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 오바고 네. 공급이 적게 일어나면 타이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반도체가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이 친구들은 삼성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HBM 외에 다른 것들은 빗그로스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제약이 된다. 무슨 얘기시죠? 그러면 이거 진짜 딱 1% 정도 오를 정도만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1%한 근데 하나 더 0.5%에서 있어. 1%. 디램 말고 낸드 또한 빗그로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뭐 하여튼 얘기했고 S25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오를만 했고 네. 장 분위기가 좋았으면은 2% 이상. 음. 만약에 오늘 뭐지? 슈퍼마이크로? 슈마컴. 그 AMD도 발표되나? 네. 그러는데 그런 게 좋게 나오면은
한 3%로 실제로 잘 올라갈 나오면? 포텐셜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부족해서 애플 나올 때까지 한 이틀 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상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딱 말할 만 나게 옆에서 뽀뽀질 잘하죠? 잘했네요. 뻔뿌질하면서 채팅창 보면서 쪼꼬를 안경까지 쪼꼬를 썼습니다. 하나 줘야 되는 초콜릿 하나, 안경 써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의 의견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잠자리에요, 잠자리. 그리고 마취총은 우리 보노님이 맞으셔가지고 네. 여기 앉아 계시다는 거. 오케이. 네. 일단은 그래서 삼성전자 뭐 실적 공개하면서 컨콜에서 여러 가지 내용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요약을 해주셨고 네. 자료는 뭐 이따가 뭐 다시 보게 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4시 22분 지나고 있어서 콸콸콸 하고 근데 여기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이상 냄새 난다. 그렇죠. 뭘까요? 가스 맞아요. 냄새 나죠. 아니 아까 꿍꿍한 냄새인데. 약간 살짝 방귀 반기에다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러니까 나오는 약간 하수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약간 하수구. 하수구 약간 비슷한 거 같지 않아? 하수구 냄새. 하수구에다가 아, 그렇네. 그렇죠. 약간 뭐지? 아까 그 돼지 말씀하셔가지고 나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축사 냄새 비슷하게 조금. 소독차 냄새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한 8분만 참아보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난주에는 저게 물이 터져가지고 완전 물바다가 캐리비안 진짜요? 베이 오픈했었어요. 물 그 생것 때문에 그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자, 물이 빨리 새는 가자, 거. 빨리 가자. 네. 자, 7분 남았습니다. 콸콸콸 한번 가보죠. 네. 하수구 터진 이 스튜디오에서 콸콸콸 한번 가보죠. 이상해. 갑니다. 콸콸콸. 네.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개별주가 아닌 매매 패턴 질문입니다. 저는 월말에는 무조건 손실이던 이익이던 장 종료 전에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럼 오늘 다 정리하셨겠죠? 정리했네. 네. 오이. 운이 좋게도 1월에서 4월까지 손실 안 보고 계속 이익 실현하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은 뭐 채권, 삼급, 레버리지부터 원자재, 신용 등 오를 것 같은 종목은 다 합니다. 손실과 이익은 적게 보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는데요. 문제는 제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올해 제 세금을 보니 300이 조금 넘게 나간 것 같더라고요. 이익에 따른 세금이니 기분 좋게 내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잦은 매매를 좀 줄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아니, 재세금을 300 내시면은 네. 엄청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한 5억에서 10억 하나 보다. 그러니까요. 이분께서는 주식이든 뭐든 상품을 매수하고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 정도만 들고 가고 그 이야. 월 말에는 무조건 다 정리한다고 저 합니다. 저거 집에 갈까요? 아니 너무나 뻔해서. 뻔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보니까 20대는 아닌 것 같고 30 초반이면은 엄청 뭔가 좀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그렇는데 본인이 모아서 5억 이상 했다면은 누가 그걸 터치하겠어요. 그 정도면 자기 자존심에 자기의 자부심도 있을 거고 그게 입증이 됐으니까 그 정도 모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쪽이 월세 그 50만 원 하면서 이걸 굴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본인이 이룬 거기 때문에 그 패턴이 익숙하면은 그 세금은 기부한다 생각하시고 그 패턴 갑자기 바꾸면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 주제를 준비를 네, 했는데 토론 주제. 요거예요. 이득에 따른 세금 기분 좋게 그냥 내자. 오. 절세를 위해서 잦은 매매를 좀 지향하고 이렇게 이야. 좀 이렇게 조금 저는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자. 민트가 채팅창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걸 가져왔네요. 요거 딱 하나였습니다. 난장판 사연이. 만들라고. 난장판 만들라고. 알겠습니다. 보노님 어때요? 저 토론 주제. 저게 좀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을 돈이 말해. 많으신 분의 돈도 중요한 거잖아요. 안 좋아도 안 그랬어요. 그리고 저 아래 또 대댓글이 달렸는데 나도 이게 너무 궁금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보노님? 네. 일단은 뭐 수익이 잘 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월별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 트레이더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제 주변에 또 전업 트레이드는 딱 시간 정해놓고 선절을 해가지고 어쨌든 좀 이렇게 계속 돈을 유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일단 수익을 잘 보고 계시니까 네. 그 매매 방식 자체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당연히 세금을 줄이려면 횟수를 줄여야죠. 근데 횟수를 줄였을 때는 수익 관점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자금이 묶이는 속도가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짧게 치고 빠지면서 현금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거를 횟수를 줄여버리면 아마 회전율 자체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홀드해서 가져가는 수익보다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갈아타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액을 정해 놓으시고 그 세금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뭐 RP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그 재세금을 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다른 거를 마련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매매하는 트레이딩 방식 자체를 바꿨을 때는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하면은 판매금의 0.25%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줄이려면 결국에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건데 글쎄요, 원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프 세븐님이 정말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연이 없나 보다 저런 걸 가져오고. 아유, 그럼 저분은 또 생각해서 뭔지 고민해서 근데 사연이 이거는 왜 없었어요. 그러냐면 또 딱 저희가 명확한 뭐 인사이트나 막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리고 채팅창 분위기 한번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300만 원씩 세금을 한 달에 낼 정도로 해본 적이 저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렇게까지 그거 고민해 저는 본 적이 주식 없었어요. 자체도 300을 안 합니다. 네, 주식 자체도. 알겠습니다. 네. 뭐 김정은 본부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고, 네. 자 요거를 저희가 하게 그냥 제가 둔 이유는 네. 사연 좀 올려주세요. 3% 머니 채널 가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요즘 댓글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없어졌죠. 줄었어요. 우리 너무 3% 채널에 있을 때는 댓글 막 50개 있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XS의 편리함과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달라서 그런 그럼요. 것도 관성이라는 있었을 게 수 없어. 있는데. 관성이. 저희 많은 관심 영상은 부탁드립니다. 3% 머니 머니 채널에 채널에 업로드가 머니. 된다는 거 머니로 꼭 들어주세요. 기억해 머니. 주시고요. 네. 사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야죠, 슬슬. 네. 저 가도 돼요, 저희? 뒤에 있나? 오케이. 네, 뒤에 없어. 오셨나봐요. 네, 다시. 뉴스룸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뉴스룸 네. 팀도 오셔서 혹시나 표정이 안 좋다면 냄새가- 여기서 냄새가 좀 아, 심해서 심하네요. 어쩔 수 네. 없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아까 초반에는 안 그랬어. 초반 안 그랬어요. 네, 갑자기. 지금 막 그럽니다. 20 자, 년부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 푹 쉬시고. 푹 쉬시고 쉬라. 아까 쉬라 보여드렸잖아요. 예, 오, 많은 의미가 있었네요. 다음 주에 그 사람 것도 가져올게. 쉬라. 휴일에 푹 쉬라. 네. 그리고 내일 지나고 목요일 날 네. 저희가 아침에 FOMC 얘기 들고 자세한 분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